월수금 본방송이 끝나면 찾아오는 상클 2교시. 오늘은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락 이슈 진행하는 이도성 기자도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도성 기자가 항상 그 본인 코너 끝나고 또 열심히 네. 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전에 또 제가 인터뷰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여러분의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여러분의 참여가 풍성한 상클 2교시를 만듭니다. 네. 오늘은 경제를 왜 공부해야 하는지, 올해 경제는 어떻게 흘러갈지 들어볼 텐데요. 유튜브 채팅창에 질문이나 의견을 올려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바로바로 보내주시고요. 또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상암동 클래스 인스타그램 계정도 팔로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두성 기자 인터뷰, 저도 근데 사실 이 방송 저도 네. 예전에 경제 관련 취재를 할 때 제가 번호가 저장돼 있고 네. 아마 제가 인터뷰를 한번 워낙 또 네. 그 취재진들이 많이 자문도 여쭙고 맞아요. 하기 때문에 네. 예. 그렇죠. 뭐 기자들 접촉도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많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코멘트 해드리거나 네. 아니면 이제 취재 방향 같은 거 기자분들이 도와주시고. 이제 경제 기사 쓰실 때 네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느냐, 맞아요. 아니면 뭐가 배경이냐, 네. 앞으로 영향이 어떻느냐. 예를 들면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 결과가 딱 나오잖아요. 네. 그럼 그 기사가 쓰여져야 되잖아요. 네. 심지어는 기사가 그러니까 통화 정책 방향 딱 그 금리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네. 전날 두 가지를 다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동결될 수도 있고 혹은 인상할 수도 있으면 아하. 동결될 경우 왜 동결됐느냐를 이제 코멘트를 미리 해드리고 어. 그럼 이제 두 개의 기사 중에 하나가 나가는 거죠. 기자분. 근데 그 기자한테 부지런한 기자다, 그렇죠? 네. 부지런한 기자. 전날에 미리 네. 그렇게 저희는 네. 반성하게 되는 또 이런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아, 저는 또 저를 기억 못 하셔갖고 좀 약간 반성하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사실 우리 김 교수님이 TV로도 많이 만나보고 계시지만 시청자분들께서 사실 유튜브를 또 운영하고 계세요. 맞아요. 맞아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맞습니다. 또 얼마 전에 좋은 일이 있었다고요. 예, 지난주 화요일이네요. 예, 일주일 딱 됐는데요. 그날 이제 10만 명 달성. 와, 오. 실버. 입니다. 예. 박수. 10만 명. 그리고 10만 명이면 실버. 실버 버튼 받으신 예, 거죠? 예, 이제 올 TV가 겁니다. 오겠네요. 이제 올 겁니다. 날라오고 있겠죠, 예, 지금. 날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언박싱 또 영상 하나 10만 찍으시면 명 달성됐는데 다 달성된 바로 오. 예, 네. 이렇게 야, 뭐. 나가네요. 네, 네. 만 뷰, 감사합니다. 만 뷰. 네. 엄청 많네요. 3만 뷰. 지금 딱 일주일 좀 안 됐는데 네네. 벌써 6천 명이나 또 늘었어요. 그래요. 그 사이에 부럽다. 예, 빨리 늘고 있습니다. 저도 봤는데 예. 그 이제 10만 명 달성 감사하시다면서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노래요? 굳이 그걸 왜 알겠어요. 아, 너무 수요 할 없는 공급이 거잖아요. 노래 아니었나. 하실 거잖아요. 수요와 공급 잘 지켜줘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한 4만 명 정도 됐을 때 네네. 그때 이제 공약을 걸었어요. 아하. 10만 명 달성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공약을 걸었는데 그때 공약이 두 가지였었습니다. 네. 두 가지 중에 이제 하나가 이 돈이 많이 들어옵니다. 의외로. 그래요? 예, 유튜브에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 오. 예, 웬만한 대기업 임원 아, 그래요? 오? 연봉 정도? 그래요? 네. 그게 제일 부럽네요. 예, 그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물론 3, 4만 명일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죠. 네. 신입사원 월급 정도. 신입사원. 예, 그때는. 그래도. 그래서 그때는 이 정도는 기부해도 되겠다. 아. 약간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근데 10만 명 정도 되니까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약이 유튜브 그 계정에서 돈을 이체한 적이 없었거든요. 와. 그래서 수익을 그대로 쭉 남겨놓으셨군요. 쌓여 거기에 있군요. 그 계정에 쌓여 있는 거예요. 네, 네. 계속 이메일 와요. 왜 그 등록 안 하냐고. 아, 그래요? 구글에서 계속 연락이 네. 와요. 그러면 10만 명 달성되는 날 일괄정산 받아서 전액 기부하는 게. 전액 기부. 예, 예. 정말 이거는 예. 오. 액수도 물론 크지만 마음이 쉽지 않을 마음이 텐데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 유튜브를 하면서 네네. 오히려 그 이상의 아. 그 감정을 느끼고 네. 제가 막 굉장히 힘을 많이 받고 에너지를 받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 공약이었고 두 번째 공약은 이제 그것만 하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노래도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첫 번째에서 끝내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런 댓글이 많습니다. 그 공약은 이행 안 해도 되시지 않으셨을까. 뭐 첫 번째 공약으로 박수 받고 네. 두 번째 공약 때문에 지탄 받고 네. 얘가 이렇게 네. 평탄화를 하셨네요 스스로. 네. 겸손을 또 인간적이시다. 네, 인간적인. 그리고 또 책을 또 최근에 또 겹경사로. 예, 한번 맞습니다. 제가 예. 표지를 좀 들어봐 보여도 감사합니다. 될까요? 예. 네네. 야,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15분 경제 특강. 오, 15분.
이거 약간 요새 또 트렌디한 이 컬러, 고급진, 예. 약간 짙은 녹색. 느낌 있네요. 예. 네. 얼굴도 딱 새겨져 있고. 근데 이게 저희가 괜히 지금 보여드리는 게 아닌 게 네. 오늘 댓글 참여하시는 분 맞아요. 세 분을 뽑아서 직접 지금 댓글 뽑아서요. 예. 이 책 세 권을 예. 선물로? 바로 우리 택배 보내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출판사가 드리는 거고 네네. 이렇게 사인을 미리 해놨습니다. 오. 네, 사인까지. 네. 멋진 내일을 사인 응원합니다. 한번 멘트까지 보여주십시오. 써주셨어요. 예. 요거는 되팔 수도 없어. 여기 맞아요. 예. 아, 제가 왜 대팔아요? 못 팔게 하는 전략입니다. 네, 사인을 있습니다. 해가지고. 중고로 못 팔게 아, 그래요? 하는 중고로. 하는 순간 중고 다 시장에 못 나오게 여기 다 하려고. 뭐 칩 있을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네. 댓글로 질문이나 또 의견 주신 분들께 세 분 뽑아서 책 세 권을 바로 출판사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야, 앞에 뭐 축하하고 이렇게 소개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네. 바로 좀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도성 기자가 바로 좀 경제에 또 첫 관심 번째 질문. 많으니까. 네. 책에 딱 보니까 여기 딱 그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네. 그 앨런 그린스펀이 한 얘기인데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도 네. 아니 이 금융 공부 예. 대체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제가 주시죠. 뭐 한 두 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제의 주체예요. 아마 3대 경제 주체를 써 넣어라. 어. 아마 초등학교 시험 문제 그쵸. 자주 만났던 네네. 괄호 3개. 소비자, 예, 해보세요 한번. 정부, 정부, 기업. 가게, 가게. 기업, 아까 소비자라고 하셨잖아요. 가게 그게 가게. 땡입니다. 소비자가 가게. 땡입니다. 답안지만 잘 쓰면 되죠. 가게 네. 아니에요? 이게 예 맞습니다. 가게, 기업, 정부 이게 네, 3대의 경제 주체. 그러니까 여러분은 경제의 주체예요. 네.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영화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경제를 외면한다.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나는 경제의 주체인데 내가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살아간다. 이것은 좀 일단 인문학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우리는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자본주의의 정의가 뭘까?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자본주의. 자본주의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올리세요? 이게 정의까지는 모르더라도 돈이라는 단어가 네네. 떠올려요. 또 혹시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경제. 경제. 또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저 앞에서 다 해버려가지고. 네, 괜찮아요. 이게 자유의지. 자유의지. 예. 자본주의의 정의에 이 세 글자는 안 들어오고요. 아이고. 돈 없어요? 그냥 여러분 그 정의상 네. 그 핵심되는 그 키워드가 사유재산의 인정이에요. 아.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어떤 사회다? 사유재산을 인정되는 인정해준다. 사회. 그러니까 조금 풀어서 설명해 본다면 재산을 축적하는 사람을 인정해준다, 아하. 존중해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사유재산을 많이 축적한 사람을 누구라고 할 수 있나요? 두 글자? 부자. 바로 부자예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많이 축적한 사람을 부자라고 하고 부자가 되는 것을 인정해주는 사회를 살고 있어요. 네.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앞에서도 저랑 다뤘지만 월급을 모아서는 그러니까 상위 5%가 아니면 나머지 95%는 네. 단순히 월급을 모아서는 사실은 죄송하지만 영원히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네. 집 사는데도 한 푼도 안 쓰고 영원히 15년 가난해져. 12년 걸리니까. 예, 왜냐하면 그 소득의 증가 속도가 소득을 축적시키는 그 소득의 증가 속도가 자산 가치의 증가 속도보다 느리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성실히 살 때 더 열심히 성실히 가난해지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두가 부자가 되길 원하고 나의 자녀도 부자가 되길 원하면서 네네. 열심히 성실히 살고 경제를 모르고 산다. 그러니까 이게 재테크의 컨셉은 뭐냐면 재테크. 제가 한 번만 더 질문 드려볼까요? 재테크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 분씩. 재테크란? 다 괜찮아요. 재테크란 뭐가 재테크입니까? 돈의 계획을 세우는 거. 돈의 계획을 세우는. 좋습니다. 재테크. 돈을 불리는 거. 돈을 불리는 거. 물속에 넣고 이렇게 띵띵. 재미없었죠. 네. 네. 돈을 불릴 계획을 세우는 거. 합쳐서. 좋습니다. 이게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재테크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네. 소득을 자산과 바꾸는 것. 소득을 자산과 바꾸는 거. 예. 오.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자산, 주식이라는 또 자산, 채권이라는 자산,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자산과 바꿔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득의 증가 속도가 자산 가치의 증가 속도보다 느리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냥 내가 막연히 열심히 살면 더 가난해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소득을 특정 자산과 바꿔야 바꿔야죠. 돼요. 거죠. 다만 언제 바꿀까? 무엇과 바꿀까를 결정해야죠. 그렇죠. 그게 경제 공부예요. 경제 공부를 하면서 23년 하반기에는 어떤 자산과 바꿀까? 아니면 그냥 소득으로 갖고 있을까? 네. 이걸 고민하는 게 경제 공부니까 아하. 경제 공부를 하지 않고 자본주의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사는 것.
막연히 부자만 되기를 원하면서 구체적으로 부자가 되기 위한 계획을 보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하기.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하면 과연 부자가 될까? 더 힘들어지죠. 아니, 교수님, 저도 네. 사실 지금 들으면서 뼈를 맞아가지고 이제 네. 이유는 알겠어요. 경제 공부를 해야 되는 뼈 관절이 시린데 이유는 알겠는데 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 네. 공부를. 아, 경제 공부를 일단은 경제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고 근데 안타깝게도 네. 자,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경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또 자녀한테 뭐 경제 공부 시킨다고 하면서 사실은 경제 공부가 아니에요. 돈 공부를 시키고 있는. 돈 공부. 그러니까 돈 공부가 유행이에요, 사실. 네. 그러니까 돈 공부 혹은 주식 공부, 주식 사주고. 굴려봐라. 근데 아이고. 그거는 좋은 경제 공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예를 들어 자녀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네. 여러분이 자녀 교육을 시킨다. 근데 돈 공부를 시킨다. 그럼 과연 여러분들이 꿈꾸는 자녀의 미래 모습은 여러분은 분명 자녀가 부자가 되길 원하시는데 사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부자가 되는 방법이 주식 투자해서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동산 아닌 것 투자해서 부자가 되는 아니죠. 네.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처럼 정말 자기의 역량을 극대화시켜서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고 충분한 소득을 영위하면서 부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돈 공부가 아니라 경제 공부라는 거예요. 자, 경제학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어쨌든 소득을 모아서 재산을 축적하는 건데 그 소득에는 크게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가지. 경제학에서는 첫 번째가 뭐예요? 근로소득. 근로, 두 번째가 금융. 사업소득. 금융소득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네. 다 틀리네요. 저는 조용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심지어 저 경제학 뭐라도 전공도 경제학 했는데 다 틀리네요. 큰일 났어요. 이것 봐요. 네 가지 소득 중에 근로소득. 근로. 여러분들이 영위하시는 소득이 근로소득. 월급. 예. 그리고 사업소득은 예를 들어서 내가 편의점을 한다, 식당을 한다, 사업소득. 네. 세 번째가 아마 비슷한 개념인데 재산소득. 재산소득. 재산소득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가 이전소득이에요. 아, 이전- 받는 거요. 이거 부모님한테 받으면은 용돈 받는다, 그럼 사적 이전소득. 정부로부터 받는다, 기초노령연금 받는다. 뭐 혹은 공적. 재난지원금 받는다. 이건 공적 이전소득. 아하. 이전소득 가지고 부자 된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건 제외하면 세 가지인데 그러니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가지고도 부자 될 수 있어요.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자녀로 하여금 부자가 되었으면 한다라는 마음은 근로소득 아니면 사업소득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시켜서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네. 키맨이 되고 그 사람 때문에 경제 성장을 이루고 하는 그런 면을 가지고 명예도 갖고 동시에 돈이 따라오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네네. 근데 재산소득은 성인이 돼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재산소득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식 투자를 했는데 배당이 온다. 재산소득이죠. 그런 식으로 그 투자 관점에서의 소득은 향후에 영위하셔도 좋다. 아하. 근데 이 크게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으니 어떻게 나의 자녀를 뭐 가치를 끌어올릴까, 역량을 개발할까, 미래 사회에 어떤 역량을 요구하는 인재가 필요할까 네.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자녀 교육을 하는 게 그게 바로 경제 공부예요. 부모님의 미래 사회에는 어떤 경제의 모습일까, 어떤 산업이 유망 산업일까. 그래서 그때 유망 머니클래스 다뤄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게 경제 교육인 거예요. 참 머니클래스 코너가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철학적인 거에서 아이템이 선정되는 거예요. 네. 돈 공부 단순한 그런 게 아니라 경제 이런 공부. 교수님 네. 오랜 클래스가 연구와 높은. 그렇죠. 제가 좀 얹혀가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 잠시 유튜브에 댓글 많이 달아주고 계신데요. 네. 조피아님께서 10만 명 축하드려요. 진미수님도 10만 명 축하드립니다. 윤영희님도 대단하시네요. 10만 명 축하드려요 올렸고요. 우짱님이 우와 책 읽고 싶어요. 그리고 황지연님은 15분 경제 특강 딱 15분만 특강 하나요라고 해주셨고요. 네. 와. 미니남님이 다시 안 팔아요. 책 받고 싶어요. 네, 코니정님이 저는 바로 구독했는데요. 책은 제 돈 재산할게요. 이분도 아주 좋은 네. 분이네요. 그리고 윤영희님 가보로 간직하시겠다고 하셨고요. 야, 뭐 엄청 손민규님, 제가 손민규님 의견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대학 입시를 바꿔야 하고 비정규직을 없애고 노동시간 줄이고 임금을 올려주고 저녁 있는 삶을 위해서 5시 퇴근하고 사회 전반을 개혁해야 된다. 그리고 초중고 학교에서 경제 정치 교육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약간 뭐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경제 정치 교육해야 된다. 일찌감치 소혁교육 네. 뭐 이런 거 좋은 의견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내랑님 상클 10만 명 축하드립니다. 연속으로 올리셨고요.
와, 일단- 에이설님 일단 진짜 선물 인사이트가 있네요. 한 분을 드리고 하면 안 돼요? 네네. 누구? 정해 주세요. 갑오로 간직하신다고 하셨는데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감동을 네, 받으셨나 가보. 봐요. 윤영희님. 예. 윤영희님. 윤영희님, 네. 제가 이따 윤영희님 성함도 써드리겠습니다. 아, 네. 여기다가. 윤영희님.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 남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제가 좀 이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제가 굉장히 초기에 아마 거의 첫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내핍의 시대를 말씀하셨어요. 아, 네, 네. 궁핍한 걸 견뎌야 되는 맞아요. 시대가 온다. 네. 또 내가 내핍이라는 단어가 사실 낯설어서 네. 그게 근데 낯서니까 더 지금까지 기억이 남더라고요. 네. 자, 지금 작년부터 경험해보지 못할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계속 경고를 해오셨는데 네. 실제로 예. 그렇게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는 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일부는 체감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일부는 뼈저리게 느끼실 수도 있죠. 네. 그러나 우리가 경제를 볼 때 경제를 본다 하면 우리가 거대한 그 숲 속에 이렇게 안에 하나의 인격체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기서 볼 때는 옆에 주변에 있는 나무밖에 안 보죠. 네. 뭐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백화점 가면 뭐 명품 소비가 늘어난다. 뭐 지금 줄이 길다. 해외여행 늘어난다. 그것만 보시는 거죠. 네. 죄송하지만. 근데 경제를 본다 하면 숲 밖에 나와서 숲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전체를 보면 지금 말 그대로 경험해 보지 못한 경기 침체 국면입니다. 지금 아하. 23년 2분기가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성장률로 봤을 때 올해가 1.5%로 전망합니다. IMF가. 아. 그리고 지난주에 한국은행이 1.4%로 성장률을 또 낮췄어요. 네. 근데 제가 2월 달에 성장률을 1.4로 제시를 했는데 네. 네. 한국은행이 따라서 낮췄어요. 따라서 따라- 낮췄다고 따라- 표현을 해볼게요. 따라서 한 여기 걸로. 유튜브니까 네네. 제가 자기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제가 무슨 말씀드린 거냐면 1.5%든 1.4%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 성장률 1.4, 1.5, 1.6 뭐가 맞든 다 상관없습니다. 기획재정부도 1.6으로 전망했는데 네. 뭐가 맞든 상관없이 이 정도의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드리면 네. 네. 우리나라가 역사상 4번의 경제 위기를 겪었어요. 네. IMF. IMF 외환 위기. 그 전에 1980년에 석유. 오일 오일 쇼크에 쇼크. 따른 충격으로 역성장했습니다. 1980년 그리고 1997, 8년 IMF 외환 위기, 네. 그리고 2008 2008년 글로벌 2008년 금융 글로벌, 위기, 네. 그리고 네 번째가 팬데믹. 팬데믹 위기. 아. 팬데믹 위기도 우리 마이너스 0.7% 성장했으니까 역성장한 거예요. 자, 4번의 경제 성장률, 4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죠. 네. 4번의 경제 성장률을 제외해 놓고 보면 우리나라 역대 성장률 중에 가장 낮은 게 올해입니다. 오. 저는 팩트만 갖고 심각하네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팩트만 가지고. 그럼 이러고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아. 경기 침체 맞아요. 경제 위기가 아니라 경기 침체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고 경제 위기는 4번 있었고 네. 4번을 제외한 가장 어려운 경제가 경기 침체다. 이것은 그 어떤 기관이 전망한 전망치가 맞다 하더라도 그건 다 상관없이 1.4에서 1.6은 다 네. 4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하면 가장 낮아요. 그런데 또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네. 통상적으로 경제 위기나 경제 침체, 어려운 국면을 만날 때마다 같이 만나는 게 뭐냐면 저물가예요. 저물가. 왜냐하면 저성장하면 네. 물가도 따라서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학 시간엔 그렇게 그렇죠. 배우죠. 저물가 저성장이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물론 고성장 고물가가 따라왔고. 근데 처음으로 역사적으로 처음 23년 상반기 지금이요. 고물가와 함께 만난 거예요. 그죠? 이게 뭐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그죠. 아, 석유 그래, 파동 그래, 때. 그래.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물가와 함께 극심한 저성장을 같이 만나는 구간. 네. 23년 상반기. 특히 이것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죠. 그 스태그플레이션 경제를 우리는 실질적으로 처음 만난.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고 그러니까 모두 다 너나 할 것 없이 뭐를 느껴요? 가난해짐을 느껴요. 네. 가난하다가 아니라 가난해지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아하. 그죠? 그것이 바로 내핍의 시대라고 내핍. 말씀드렸던 거죠. 네. 아니 그러면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네. 주식 투자는 해도 되는 거예요? 아, 제가 23년에 네. 경기 침체 온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것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경기 침체 온다 하니까 그러면 경제 위기 온다고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돈줄 다 막아. 근데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아. 번째. 그리고 중요한 거 경기 침체 온다고 하니까 또 받아들이시는 분이 주가 떨어진다고 주가 침체 온다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아. 부동산 침체 온다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입문하시라고 경제의 언어를 배우시라고 입문서를 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주가는 항상 우리 쌍클 시간에도 계속 그러잖아요. 네. 주가는 뭐 합니까? 가장 주된 특징이 뭡니까? 주식시장의 선행. 선행성이에요. 주식시장의 특징은 선행성. 그래서 제가 작년 이맘때부터 주가는 22년 10월이 저점이다. 아, 근데 보세요. 23년 상반기가 경제적으로 가장 어둡죠. 네. 가장 떨어졌죠. 근데 주가는 언제 떨어졌어요? 작년 22년에 가을. 예. 선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가는 물론 대세 상승하진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몫이다. 주식 투자는. 왜냐하면 주식 투자 코스피 지수는 22년 10월이 저점이고 반등해서 박스권에 갇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 부동산 시장도 물어보신 김에 말씀드리면 부동산 시장의 가장 주된 특징이 뭘까요? 아까 주식 시장이 선행성이라고 한다면 후행성. 후행성입니다. 그렇죠. 경기에 후행합니다. 네. 자, 그럼 보시면 주택 가격은 아직 바닥 아니다. 안 온 거예요. 가을에 올해 네. 가을에 떨어졌어요. 예, 저는 이제 채널에서도 상반기는 계속 하락하고 바닥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아마 그 뉴설인가요? 뉴설에서 맞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 온라인 콘텐츠. 예, 그때 말씀드린 게 뭐냐면 3분기 정도면 서울의 경우 플러스로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서울시 전체에서 2개 구가 플러스로 반등했어요. 지금 네. 2개 현재는 네. 예, 구를 제가 말씀드린 그렇고 예. 2개 구는 어쨌든 플러스로 반등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게 반등하는 것이 3분기 정도면 서울 집값이 반등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자, 그러면 여러 구가 이제 예, 올라오면. 그리고 4분기가 전체 집값 전국 평균 매매 가격 아파트 기준입니다. 전국 평균 매매 가격이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렇게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액션을 취한다면 3분기가 만약에 서울시 집값의 반등세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지금부터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아. 지금 사시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많이들 오해하셔서 지금 반등한다는 게 아니라 아직도 바닥이고 다음 주가 더 떨어질 겁니다. 그 다음 주가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은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고 그 다음 주일 겁니다. 아하. 계속 떨어질 거예요. 네네. 그러나 플러스로 반등하는 구간,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구간이 3분기 정도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 근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뭐 근거 중에 하나가 일단 첫 번째가 매수 심리예요. 매수 심리가 22년 10월 정도에 극저점으로 떨어졌었어요. 네. 그걸 이제 많이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이 책에도 있지만 주택가격 전망 CSI라고 여러분 스스로 소비자지수.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 스스로 주택가격을 전망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게 믿음이에요. 네.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거의 바닥에 추락했다가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100을 살짝 밑도는 구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100명 중에 100명이 떨어질 거라고 전망하다가 아하. 지금은 100명 중에 그래도 한 45명 정도는 오를 거라고 전망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100을 통과하는 구간은 100명 중에 50명 이상 오를 거라고 전망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의 인구가 혹은 투자자가 이제 매수세로 전환될 거 아니에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팔고자 하는 자보다 사고자 하는 자가 많아져. 이게 심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공급량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봐야 되지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매매 가격 등락률이 제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0.48% 이게 저점이에요. 마이너스 0.48%에서 마이너스 0.12%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0을 통과하는 지점이 바닥인 거죠. 맞죠? 그러니까 아직 바닥 안 온 겁니다. 많이들 오해하셔서 그래요. 바닥 안 온 거예요. 그러나 이게 바닥을 형성하는 구간이 곧 올 거라고 가정한다면 지금부터 집을 알아보시다가 그 지점에 매수를 의사결정하시는 거죠. 야, 오늘 지금 이거 보고 계신 분들은 이거 도움 되네요. 정말 도움 많이 되는 저도 도움이 지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번뜩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사실은 9시 20분까지 끝내야 돼서 네. 댓글을 좀 더 소개해드리면 네. 코니 정님께서 나이가 들면서 뒤돌아보니까 경제도 모르고 돈만 모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이 때부터 이런 교육은 반드시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라고 말씀 동의해 주셨고요.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 네, 코니 정님. 선물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바로바로 주세요. 네. 너무 좋습니다. 이게 그리고- 적정한 이해입니다. 의도.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신 가장 적합한 이해이십니다. 아마 지금 중장년층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돌아보니까 좀 후회가 된다라는 말씀해 주신 거고. 네.
위킴83님께서는 이거 약간 노래고 정성스럽게 올려주신 것 같아요. 경제 읽어준 남자의 15분 경제 특강 출간 축하드려요. 요즘 전세 사기와 고물가 등의 사건과 환경 변화를 지켜보며 경제 공부가 필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간이 이런 걱정을 해결해 주실 것 같아서 기대돼요. 신간도 유튜브도 화이팅입니다. 거의 홍보 멘트를 그러면 저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만 해주시고. 아니 선물 드리려고. 위킴 드려야죠. 좋습니다. 시간 다 됐으니까. 네, 위킴83님까지. 그죠? 네, 네네 시간이 다 돼서 많은 분들이 아내랑님 뭐 감탄해 주셨고요. 윤영희님 아까 뽑아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감동이에요 해주셨고요. 나미님 인상도 좋으신 교수님 책 당첨 안 되어도 꼭 구입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미님 좋고요. 네. 진미숙님 책이 답이죠. 웃음 해주셨고요. 네. 허스트님 거 마지막 한번 읽어주시죠. 허스트님 10만 명 축하드립니다. 기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책은 제 돈으로 사볼게요. 네. 또 기부해 주실 테니까요. 아이들과 유튜브 구독해서 오늘부터 15분씩 투자해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이제 아이들과 함께 책이 좀 어려우시면 그냥 경제 읽어주는 맞아요, 남자 맞아요. 유튜브로 그렇죠. 영상으로 네. 접해보면 좋을 제가 것 정말 같아요. 자신 있는데요. 네네네. 중학생이 읽을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중학생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표현을 뭐라 했냐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경제 입문서. 네, 그러니까 정말 편하게 읽으셔도 됩니다. 머니 클래스보다 더 쉽습니까? 더 쉽습니다. 경쟁인데 안 보여줄래 이제. 자 당첨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세 분입니다. 윤영희님, 윤영희님, 그다음에 두 번째가 코니정님, 세 번째가 위킴83님, W2킴인 것 같아요. 네, WEKIM83님. 예, 아까 코니정님도요. CONN으로 뭐 시작하는 외우지 못했지만 코니정님. CONNIE. 이 세 분은 저희가 지금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JTBC_live 골뱅이 jtbc.co.kr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거 띄워주시면 요걸로 지금 성함과 연락처와 주소, 성함과 핸드폰 번호와 주소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김광석 교수님의 출판사로 전달드려서 거기서 발송 업무를 직접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사인까지 지금 아마 이름도 좀 업데이트해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직접 이름까지 적어서 김광석 교수님께서 보내주실 예정입니다. 자, 일단 이제 피디님 음악 주시고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왜 10만 명을 달성했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방금 혹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약간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니까 뭐 강연도 정말 바쁘시거든요. 월요일마다 또 저희 머니클래스 시청자분들 위해서 이렇게 항상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타이앵커 사실 이제 직접 뵙는 건 처음이죠. 네, 맞아요. 경제에 좀 도움이 됐나요? 네, 구독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구독자 1명 추가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경제에 대한 궁금증 풀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광석 한양대 교민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혜 씨가 오늘도 저희가 상크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상크라세요. 고맙습니다.